이 듀플렉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좀 드리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고, 하늘에는요, 이 수많은 신호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라디오를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라디오를 딱 켜고, 이 안테나를 쭉 길게 뽑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라디오 신호를 잡는 거예요. FM 라디오, AM 라디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 전화를 걸거나 또는 전화를 받을 때 당연히 이 핸드폰에서부터 나오는 전파 또는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전파가 공기 중을 막 떠다니다가 기지국에도 들어갔다가 핸드폰에도 들어갔다가 또 내 핸드폰에만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핸드폰에도 들어갔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뭐 GPS, 위성이 쏘는 신호도 막 대기 중을 돌아다니게 되고요. 자, 하다못해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전자파 있죠. 이 전자파도 막 공기 중을 날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 외에 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같은 신호들도 있겠고요. 굉장히 다양한 신호들이 막 여기저기 얽혀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좀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아니, 하늘에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신호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내 핸드폰은 그 수많은 신호들 중에 딱 내 신호만 딱 잡아서 캐치하는 거지? 아니, 누가 나한테 전화를 걸면 그 전화가 왜 내 핸드폰에서만 울리는 거지? 다른 사람 핸드폰에서는 왜 안 울릴까? 아니, 왜 다른 사람의 전화는 내 핸드폰에서 울리지 않을까? 이거 한 번쯤 궁금해 보실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 Y소리 담당하는 영역이 바로 이쪽과 좀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는데, 자, 일단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전파들 있죠. 이 전파를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흔히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냐 라디오 쪽에서 쓰이는 이 전파를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즉, RF라고 부른다는 거죠. RF가 뭐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파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Y소리 만드는 가장 이 주력 제품 소어 필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 소어는 톱이 아니고요. Surface Acoustic Wave라는 약자입니다. SAW 약자인데요. 자, 요게 이제 무슨 필터인가 하면, 자, 공기 중에 굉장히 다양한 신호들이 떠다니죠. 자, 이때 이 신호들은요, 다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는 막 지글지글 진동수가 굉장히 높고, 어떤 신호는 진동을 천천히 해요. 진동수가 낮다라는 거죠. 다양한 신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필터를 거치면 특정한 진동수만 통과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하. 굉장히 다양한 신호 중에 특정한 신호만 통과시켜주는 부품이구나. 자, 이 소어 필터가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필터가요, 실제로 이 필터를 까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뭔가 지그재그 같이 생겼는데, 이쪽 다음 페이지에서만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 지그재그로 생겼는데, 이 초록색의 특수한 물질이 깔려 있어요. 일종의 반도체성 소재가 사용이 되는데, 자, 이 소재가 아주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냐? 피에조 일렉트릭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자, 좀 어려운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피에조 일렉트릭 특성을 갖고 있는 소재가 있어요. 이 소재를 양쪽에서 꽉 눌러줍니다. 위아래로 눌러주면, 눌러줬다가 다시 뗐다가, 눌러줬다가 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피에조 소재에 압력이 강하게 걸렸다가, 걸리는 힘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압력이 걸렸다가 줄어들다겠죠. 그러면 굉장히 신기하게 압력이 걸려서 이 물질이 찌그러지면 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소재를 눌렀다 뗐다 하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전구에 빛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물질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번엔 반대로 양쪽에서 눌러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강한 전압을 걸어줘요. 전압을 걸어주면 이 물질이 눌리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 안에 이제 수많은 원자들로 이 물질이 막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자들 간에 수축과 팽창이 발생해요. 미세하게 늘어났다가 미세하게 줄어들었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소어 필터를 보시면, 자, 위쪽에서 나오는 어떤 플러스 전극, 그리고 아래쪽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전극이 있어요. 마이너스 전극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극이 잔뜩 깔려 있는데, 자, 이 전극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원자들이 수축됐다 이완됐다를 반복한다고요. 그러면서 어떠한 파동을 형성시킵니다. 일종의 음파를 형성시켜서 파동이 한쪽에서부터 반대편으로 쭉 이렇게 파고 이렇게 쭉 표면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 현상이 생겨요. 요게 바로 아쿠아스틱 웨이브라는 겁니다. 자, 이 파동이 왜 중요한가면 이 파동이 물결처럼 막 흘러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결에 고유의 진동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초에 이 물결이 몇 개나 생기냐, 얼마나 많이 빠르게 따라락 진동할 거냐 라는 건데, 핸드폰에 들어오는 전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떻게 이 진동수가 일치하는 신호만 통과시킵니까? 자, 여기서 특정한 진동수를 갖는 이 파동이 발생을 하잖아요. 자, 이 파동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 중에서 이 진동수가 일치하는 신호만 크게 증폭을 시킵니다. 자, 크게 증폭을 시켜서 그 증폭된 신호만 딱 걸러내는 거예요.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작동하는 게 바로 소어 필터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파동의 고유한 진동수가 있잖아요. 이 파동의 진동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수많은 전극들이 있다 그랬죠. 여기다가 여기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에다가 전압을 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전극의 간격 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또 플러스 마이너스의 간격, 요 간격에 의해서 이 진동수가 결정이 됩니다. 간격을 길게 할수록, 그 다음에 짧게 할수록 이 파동의 진동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필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양극과 음극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이때 잘 보시면요, 이 고유의 진동수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요즘 핸드폰에 쓰이는 이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전극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얼마나 좁아졌냐? 1마이크로미터가 안 됩니다. 소수점 단위예요. 이 마이크로미터는 굉장히 작은 영역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던 기계적으로 뭔가를 갈아서 두들겨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굉장히 미세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바로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즉 반도체를 만들 때 사용되는 몇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반도체 공정까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반도체 강의를 진행할 때 증착 공정이랑 포토 공정이라는 영역을 무려 2시간이 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영역을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중에서도 포토 공정, 그리고 증착 공정, 시각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공정 흔히 생각하면 만들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까다롭고 아무나 만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비싼 장비, 비싼 설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들 소어 필터를 만드는 기업들의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강한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기 시설 투자 자금과 매년 들어가는 시설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뒤에 잠깐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어 필터는, 자, 고유의 주파수, 이 필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 고유의 주파수와 일치하는 주파수만 통과시켜주는 그런 부품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 소어 필터가요, 이 핸드폰에 몇 개쯤 들어갈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5G 같은 핸드폰은 몇십 개씩 들어가요. 최소한 3, 40개 이상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핸드폰이 딱 출시가 되면 뭐 SKT용, KT용, LG텔레콤용 전용 핸드폰으로 출시되는 것이 아니라 범용으로 출시가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 유심칩만 바꿔 끼면 이 통신사, 저 통신사, 그 다음에 해외 나가서도 또 다른 통신사들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모든 통신사들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 달라요. 그 말은 그 모든 통신사들의 신호를 각각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파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각각의 소어 필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어 필터가 한 번에 집약돼서 핸드폰 안에 싹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개의 통신사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아주 오래 전에는, 자, 시도가 딱 있잖아요. 핸드폰의 신호가 전송이 되면 한 개의 신호가 한 개의 통로를 이용해서 쭉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에 도착하고 또 반대의 경우도 한 개의 통로를 이용해서 이제 기지국에 전송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통신이 아주 빨라요. 아주 빠른데 이렇게 통신이 빨라질 수 있었던 아주 훌륭한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기술인데, 자, 한 개의 신호가 들어와요. 이제 핸드폰에 들어올 건데 한 개의 신호가 들어올 때 세 개의 신호로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서로 다른 주파수로 쪼개지고 각각의 통로로 와서 핸드폰에서 다시 합쳐진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세 개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 신호를 한 번에 합친다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신호를 한 번에 한 개밖에 못 보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두 개, 세 개씩 보내니까 당연히 속도가 아주 빨라지겠죠. 그쵸? 요게 이제 바로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인데, 이때 여러 가지 종류의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같은 통신사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주파수를 한 번에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한 개의 통신사에 대응할 때에도 이 소우 필터가 여러 개가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마치 이 고속도로와 같은데요. 원래는 고속도로가 한 개밖에 없었다면 고속도로를 여러 개 깔아서 한 번에 통과시킬 수 있는 차의 양을 굉장히 크게 늘리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자, 어쨌든 소우 필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전 3G 핸드폰만 해도 이 소우 필터가 한 10개에서 20개밖에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4G LTE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5G까지 넘어오면서 소우 필터가 정말 많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Y솔이 영위하는 사업이, 자, 그래서 이 듀플렉서랑 소어 필터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소어 필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듀플렉서라는 부품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들어오고 나가는 신호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수많은 부품들을 핸드폰 안에 다 탑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공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이 부품이 엄청나게 미세하게 점점점 작아지면 좋겠지만 작게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또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드는 대로 걔를 갖다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소어 필터 여러 개를, 또는 소어 필터와 듀플렉서를 여러 개의 부품들을 한 번에 합쳐서 모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듈로 만들면 공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아니, 호돌이님, 한 개 부품이 합쳐지면 어차피 두 개의 부품이 합쳐져 있는 건데 왜 공간 절약이 되죠? 모듈을 만들 때는 부품을 수직으로 쌓아 올릴 수도 있고 집적도를 높여서 더 밀도 높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Y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필터만, 듀플렉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부품을 합쳐서 이렇게 모듈까지 만드는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Y솔이 필터, 듀플렉서 이런 부품을 납품할 때 필터랑 듀플렉스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필터를 공급할 때도 있고 듀플렉스를 공급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듈을 공급할 때도 있고 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스펙에 따라서 맞추어서 납품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당연히 핸드폰이 기능이 많아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많아질수록 모듈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모듈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당연히 판매 단가도 올라가고 수익성도 올라가는 효과가 이제 같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Y솔의 사이트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RF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같이 살펴볼 수가 있고, 모듈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소어 필터, 어떤 듀플렉서 또는 이 듀플렉서와 소어 필터 말고도 이 핸드폰 통신에 들어가는 몇 가지 부품들이 더 있어요. 그런 부품들을 어떻게 또 어떤 조합으로 합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통신 시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5G 통신이 막 도입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4G LTE 통신이 가장 많이 쓰였는데 훨씬 더 빠르다고 알려진 5G가 막 도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 5G의 보급률이 높진 않기 때문에 4G LTE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핸드폰을 바꾸실 때 5G 핸드폰을 고민하실 그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5G 통신으로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유가 이제 4G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빠른데, 자, 좀 살펴보면 이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2G, 3G, 그리고 이제 4G, 5G로 오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속도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용되는 주파수 영역대가 달라져요. 지금 보시면은 2G, 3G 같은 경우에는 1GHz, 1초에 10의 9승만큼 진동하는 그런 진동수를 갖는 전파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2.6 그리고 3.5, 6까지 오더니 향후에는 이제 20에서 30 GHz 엄청나게 진동을 많이 하는 거죠. 굉장히 막 진동하는 그런 전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1초에 진동하는 횟수가 훨씬 많아지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진동을 많이 할수록 그 진동을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라라라 여기에 4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면 여기다가는 막 10개, 20개 넘는 데이터를 담아서 쫙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한 벌써 2018년 6월이면 벌써 2년 지났네요. 2년 전에 주파수 경매란 걸 했어요. KT, SKT, LGU 플러스 이런 통신사들이 이제 경매에 참여해서, 이 경매 이제 누가 주최해요? 국가에서 주최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전파 대역대를 통신사한테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야, 니네 이제 5G 도입해야지. 3.5GHz 몇 GHz 여기에 이만큼 대역이 남아있어. 이거 누가 얼마에 사갈래? 경매를 했다라는 거죠. 조단위예요. 조단위로 사가서 요걸 기반으로 전파를 쏘고 받으면서 이제 5G 통신을 5G 통신의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2G, 3G만 해도 진동수가 굉장히 적었는데 이 5G로 오면서 진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진동수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한가라면은 이 수어 필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전극 간의 거리 있잖아요. 이 거리가 고유의 진동수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더 높은, 즉 5G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진동수가 굉장히 높은 신호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수어 필터가 갖는 고유의 진동수도 같이 증가해야 돼요. 같이 증가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진동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전극 간의 폭이 더 좁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좁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좁게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반도체에서 쓰이는 아주 어려운 기술들을 대거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이 산업적인 관점에서 만들 가치도 없어져요. 향후에 이 진동수가 이제 더 증가하게 되면 아예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소어 필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에서 2.5GHz까지만 이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되는 차세대 필터가 바로 요 BAW, 즉 보호 필터라는 겁니다. BAW, 지금 보시면은 아쿠스틱 웨이브라는 단어는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요 벌크라는 단어, 아까는 서페이스였어요. 이 서페이스와 벌크의 차이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 수어 필터는 서페이스, 즉 이 만들어지는 이 파동이 표면에서만 흘러갑니다. 그에 반해서 이 BAW, 즉 벌크 같은 경우는 안에서 흘러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하면, 자, 이 소어 필터를 이제 옆으로 뉘은 구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전극이 막 나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요 피에조 일렉트릭 특성을 갖는 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극, 피에조, 전극, 피에조, 전극, 피에조, 요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전극과 전극과의 거리가 이 소어 필터보다 훨씬 더 좁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2GHz 이상의 3기가, 4기가, 5기가 이상의 헤르츠까지도 모두 필터링이 가능해지는 그런 차세대 제품이라는 것이죠. 즉 무슨 뜻이에요? 5G부터는 이 소어 필터가 아니라 보호 필터가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품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보호 필터를 지금까지는 누가 가장 잘 만들었냐?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바고 테크놀로지, 이게 싱가포르에서 이제 출발한 미국의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콜보라는 또 미국의 기업, 그 다음에 트리켄트 세마이컨덕터라는 미국의 기업. 아까는 일본 기업들이 잔뜩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 자리를 다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호 필터는 만드는 기술이랑 원천 기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미국의 몇 개 업체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들 기업이 만든 부품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5G 핸드폰에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서서 나왔던 무라타라든지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도 당연히 이 보호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와이솔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을 지난 수년 동안 지속해 왔고요. 상용화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경쟁이 펼쳐질 거예요. 특히 이 보호 필터가 이제 특허가 만료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특허를 기반으로 많은 이제 경쟁 업체들이 들어와서 싸우게 될 거라는 말이죠. 그 와중에 와이솔은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삼성 쪽으로 그리고 중국 쪽으로 공급을 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보호 필터 같은 경우는 이 고주파, 주파수가 굉장히 진동수가 큰 그런 전파까지 필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5G에서 필수적인 부품이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만들기 까다롭고요. 만들기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요. 제품이 비싸요. 근데 비싸다는 건 저기 핸드폰 부품을 사가는 삼성전자 같은 입장에서고 와이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품을 비싸게 파는 거죠. 판매 단가가 크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보호 필터가 소호 필터 대비 한 4배 이상 비쌀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라이스가 올라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와이솔이 보호 필터를 납품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납품되고 이제 못한 상황이고요. 올해 하반기쯤부터 납품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